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이항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변동성 장세가 아주 좀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당을 잘 주거나 혹은 자사주 매입을 잘해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분은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금리가 빠른 속도 올라가면서 지금 흔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장주, 기술주 성장주가 좀 조금 쉬고 있고요. 반면에 소위 은행이라든가 에너지, 흔히 얘기해서 가치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섹터 로테이션한 얘기를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작년 11월부터 한 격월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 쉬고 또 한 달 그 다음 달에 2개월에 한 번씩 투자 공간 세미나를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미나는 11월에 있었고요. 이번 2차 세미나가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죠. 제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요. 2명이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희 3프로와 미주미에 같이 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최고 인기 출연자죠. 하나금융투자의 전례무장이 그분만의 노하우죠. 주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분만의 노하우와 VVIP 고객을 위한 11종목을 어떻게 선택했고 왜 여러분들 담아야 되는지를 오늘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겠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의 보물 같은 존재죠. 미주미 US닥의 장우석 부사장이요. 바로 이제 한 달이면 돌아올 실적 시즌에 앞서서요. 실적 시즌에 어떻게 실전 투자 전략을 할 수 있는지를 저평가 보물 종목 찾는 방법의 노하우, 그리고 매매 방법, 매매 타이밍을 찾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15일 한국 시간 오전 10시가 되겠고요. 저희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를 할 수 있는 수강 신청은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올리는 모든 영상의 더보기나 상세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 보면 아주 연준이 바빠진 흐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해갖고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더 한 발짝 넘어서서 연준의 의사라고 공개되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바로 자산 규모, 그래서 밸런스 자체를 좀 축소할 수 있다. 자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돈을 좀 옥죄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까지 나면서 소위 성장주,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주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되건 그런 것들이 약간 쉬고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성장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성장주를 줄이고 또 가치주로 가야 되냐, 성장주는 다 같은 성장주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금리의 흐름 보면 1.70%를 수준은 막 이제 넘나드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해 말에는 대부분의 미국의 IB들이 2.0%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 3%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요. 최소한 지금 올해 3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으로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소위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소위 지금 성장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약간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3대 지수 중에서도 다우지수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닷새간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치주와 성장주로 대변하는데요. 가치 성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것은 SPY의 V, SPYV는 value고요. 또 반면에 SPYG가 있습니다. G는 그로스의 그로스인데요.
이 흐름 보시면 파란색이 가치주 ETF, 노란색이 성장주 ETF인데요. 최근 들어 보시면 한 달 정도부터 차이로 좀 가치주가 좀 꾸준히 올라가고 성장주가 등락 끝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한두 달 사이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딱 이때죠. 작년 한 1월 중순부터 1월부터 마찬가지로 1월 중순부터 한 3월 초반 요 정도까지의 강한 리오프닝 스탁의 반등 그리고 그 당시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 딱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의 요 시기죠. 요 시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딱 그런 지금과 요 시기랑 그 시기랑 같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골드만삭스의 좀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 한 해 시장을 아주 핵심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뭐다?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성장률이 이익 증가도 마찬가지, GDP도 마찬가지, 작년 대비는 성장률이 둔화되겠죠. 기저효과 때문에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시기에는 전통적으로 어떤 것이 좋았다? 배당을 좀 늘려주는 기업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전혀 감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한 30-40% 정도는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익 증가도 한 25% 정도 되고 디비던드 있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그만큼 강력한 효과였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 자사주 매입에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성장률이 떠나는 기간에서는 항상 좋은 대안이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그림은요. 배당 유망 종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개만, 10개만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는데요. 이 리스트는요. 2023년까지 평균 배당 성장률이 올해 내년 2년 동안에 연 11% 정도 올라갈 걸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캡처 떠두시면 되겠고요. 퀄컴이라든가 ADP, 그리고 발레로 에너지, 펩시, 모건 스탠리, 랄프 로렌, 포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이 정도라고 테이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관심 있는 걸 조금 더 내피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ADP죠. ADP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소위 인력 관리라든가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주도 하겠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ADP 같은 경우가 그런 배당을 좀 연평균 11% 올라줄 수 있는 그런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기업 중에 포함되겠고요. 펩시도 마찬가지. 펩시야 워낙 코카콜라 더불어서 배당 증가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워낙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겠고요. 그 와중에 배당 인상들도 기대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드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다만 자사주 매입 유망주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이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약간 뜨하는 건데요. 자사주 매입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은 디비던드 yiel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백 yield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이백 yield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보면 참고적으로 현재 유통 주식 수가 100개라면 100개 중에서 자사주를 사서 3%를 사면 연평균 자사주 매입 비율은 3%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꾸준히 보면 최근 한 7, 8년 동안 3, 4%를 했겠고요. 아시다시피 벅스에스웨이는 4%를 했겠고요. 특히 텔러스 이런 것들도 3%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데 여기 나온 이들이 갖고 있는 표의 평균은 7%입니다. 물론 애플은 그 정도 안 되지만 HP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배당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HP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제 관심은 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여기서는 애플도 있고 베스 앤 바디웍스도 있습니다. 베스 앤 바디웍스는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분사되면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제임스 머커는 이제 잼 관련 회사가 되겠고, HP는 HP 기업가 되겠고요. 트위터도 있고, 퍼블릭 스토리지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하나하나 찾아보실 분 되겠는데, 트위터 같은 건 약간 느낌이 안 오잖아요. 퍼블릭 스토리지는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좋은 회사죠. 창고인데, 그 리츠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좀 이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건 PSA죠. PS는 사상치 효과를 갖고 있고, 대표적인 창고형 리츠 기업입니다. PSA요. 많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고요.
비해서 애플은 뭐 이거랑 상관없이 애플은 3%에서 4%씩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비율이 나오는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다음은 JM 스모커 컴퍼니입니다. 잼 회사인데요. 잼 만드는 회사인데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잼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사주 매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목이 접근하기 쉽지 않으신 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DIVB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저희 미줌에서도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작년 3월에 자사주 관련 ETF를 강의하면서 장우석 부사장이 얘기했고 저는 이제 그 전까지 몰랐고 저는 이제 작년 9월 10월부터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방송 통해서 저는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부사장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여기 뭐 자세히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 300여 개의 종목 되겠고요. 디비던드를 주거나 아니면 바이백, 디비던드 지급하거나 바이백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ETF인데 이 중에서는 디비던드는 없이 바이백만 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다양한 했는데 한 30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이 한 4%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 들어가 있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벅시에스, B 이런 사상체육과 주체에서 AT&T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반등 시도하는 거, 프록트 앤 갬블, 구글 이런 거 있던데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자사주가 없잖아요. 벅시에스에서도 그 배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당 없는 대신에 자사주를 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한 200~300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름이 $43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저도 이 부분권은 강조하고 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에 저는 당연히 DIVB가 지수를 이길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고 최근 한 3년, 5년을 보면 이렇게 이기진 않았는데 최근 1년 동안은 어찌됐건 이겼어요. 1년 동안은 S&P 100보다 더 아웃퍼폼 했겠고요. 특히 올해도 최소한 디비던드가 더 많이 늘 자사주 매입은 뭐 작년 워낙 사상 최고였는데 올해도 사상 최고가를 사상 최고 수준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사주 그 배당도 작년은 아직까지 전체가 100개가 팬데믹 때 100개가 자사주로 컷을 하거나 이랬다면 한 60% 정도만이 지금 복구가 됐고 아직 40% 정도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배당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DIVB를 저는 선호하고 있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좀 돈이 여유가 생기면 급여 좀 바꾸려면 살 텐데 여하튼 DIVB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주 일색으로 성장주 위주로만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적자 기업인데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보신 분이라면 DIVB 같은 것들도 여러분 충분한 대안이 되겠고요. 너무 이 주식들만 너무 좀 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류 ETF인 VLUE, 밸류의 VLUE, 그리고 퀄러티 주식으로 되어 있는 QUAL,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SPYV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흐름으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 잠깐 구성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요,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